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2월 4일, 당초 오늘 열리기로 했었는데 그걸 10일로 연기했죠. 자,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분칠하기 바쁜, 윤석열 징계를 분칠하기 바쁜 여권 이런 걸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2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인용부호로. 이거는요, 청와대 관계자가 그럼 과연 누구일까? 흔히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자 이렇게 쓸 때는 비서관을 얘기합니다. 비서관.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의 대변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인은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정, 투명,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2일날 연합뉴스와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분칠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차피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건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아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정도가 익명으로 이제 전화를 해가면서 익명으로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한테 쓰게 만든 기사로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 공정, 투명, 정당이 국민들한테 실제와 다르게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비치도록 하기 위한 분칠, 상황 호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자, 그런데 어제요, 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실명으로 그거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뭐가 빠졌죠? 투명성이 빠졌습니다. 투명성. 그러면 우선 투명성은 왜 빠졌겠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은,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법무부에다가, 자, 징계위원이 누구냐 도대체. 왜냐하면 12월 4일에 열리기로 했는데 적어도 12월 3일까지는 그럼 징계위원이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이 과연 임명의촉이 돼 있느냐, 아니면 돼 있지 않고 임명의촉을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징계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의촉하는 검사 2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1명,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세 사람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니까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선 빠진다고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6명입니다. 7명 중에. 이 6명은 다 법무부 장관 편이거나 법무부 장관을 모시는 사람이거나 법무부 차관이죠. 그 다음에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게 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징계위원들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아마 지명이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좀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게 투명성하고 반하죠. 바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투명성을 쏙 뺀 겁니다. 투명하게 이건 쏙 뺀 겁니다. 이 민망한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투명성은 쏙 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 하면 이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12월 4일에 열릴 징계위원회를 12월 10일로 넘겼습니다. 연기했죠. 그게 아마 절차적 정당성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왜냐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무슨 소리냐 12월 4일 날 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절차적 정당성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기다가 결국은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 투명성을 쏙 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투명성이라는 건 도저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를 하자.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했던 의혹이죠. 무슨 얘기냐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법에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 규정에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검사징계법 끝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본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래가지고 12월 2일에서 4일로 연기한 것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징계 기일, 송달 등 최소한 5일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대법원 판례는 윤석열 총장 측이 찾아낸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에 기일을 연기하더라도 5일 이상을 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에서 4일은 이틀입니다. 그러면 12월 2일에서 5일 이상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빨리 해야 8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법무부가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일로 연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조차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이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한마디로 무식하다. 내지는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행정절차법은 11월 27일에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되다가 12월 3일 어제죠. 어제 무려 2,000쪽 정도 되는 징계기록 열람 사본 이것을 윤석열 총장 쪽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이정화 검사가 폭로했었죠.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규정한 그 내용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삭제하라고 했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실제 12월 1일 감찰위원회에서도 박은정 담당관 있는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양심선언을 했었죠. 이 내용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무려 2,000쪽에 가까운 그런 기록 사본을 줘가면서 내일 징계위원회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다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본인이 규정한 이 문제를 감찰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검찰청법 8조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검 감찰부에다 직접 지휘했으니까 이 또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절차적 정당성 이거 위반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추미애 장관이 청구권자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감찰 규정, 징계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만약에 징계를 청구했을 때 그러면 우선 장관이 청구하고 본인은 회의에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징계위원을 전부 다 장관이 위촉하거나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공정합니까? 자기가 자기 성향을 자기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려면 징계를 하면 징계위원들은 추장관의 아바타죠. 근데 그 아바타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장관이 얘기하면 당연히 그대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정성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 규정 자체를 검사징계법 자체를 만약에 보통의 경우에 그 징계는요 검찰총장이 청구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꼭 한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없다고 쳐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가 될 경우에는 이 검사징계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원 자체를 뭐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대검에 누구를 넣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뭐 지명하는 누구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그런데 징계권 청구권자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바로 하루 전날 얘기했던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던 이 사람도 강민석 대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사람이 문 대통령은 이라고 얘기했던 여기 중에서 투명성을 뺐다. 민망한 얘기죠. 민망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왜 12월 10일일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더니 12월 9일까지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규제개혁 3법이라고 하는 경제 3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들 이른바 본인들이 얘기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 중에 공수처법은 바로 공수처의 그 야당 비토권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당이 반대하면 지금까지는 야당 추천이 2명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5명이나 또는 3분의 2. 3분의 2면요? 7명의 3분의 2면 어떻게 됩니까? 27에 14 그래서 한 5명 이내, 5명만 동의를 해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당 2명 빼도 반대해도 상관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민변 출신이나 아니면 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임명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성윤 같은 사람 임명하겠다. 이성윤이나 심재철 같은 사람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결국은 정권 보위부로 만들겠다. 임기 말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공수처가.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딱 2개만 국민이 만들어주는 바람에 지금 야당 비토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래서 아마 당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9일날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면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있으나 마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입수한 정보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에서 가져와 그러면 건네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부터는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권력형 수사. 지금 뭐 대전지검에서 하는 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경제성 조작 이 부분도 수사 못합니다. 가져와. 그러면 공수처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공수처에 가서 그냥 유야무야 될 겁니다. 이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장을 자기 편으로 임명하는 법이 12월 9일날 통과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냥 징계를 가볍게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고 가볍게 견책 정도로 처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봤는데 글쎄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2월 10일이라는 데에는 왜냐하면 8일에 열어도 되거든요. 8일이나 9일에 열어도 되는데 굳이 12월 9일 다음날 했다는 거는 공수처법을 또 강행 처리하고 난 뒤에 만약에 거기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스테이시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무의미해집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 대통령이 2일날은 투명을 얘기했다가 3일날은 투명을 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